NBA 온에어 21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녹음하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님. 안녕하세요, 자유입니다. 학도님. 네,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게스트 없이 4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호수이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후쿠오카 다녔습니다. 좋겠다. 영혼이 정말 없죠. 네. 가서 뭐 재밌는 거 보셨어요? 그냥 먹방 찍고 왔어요. 그냥. 네. 후쿠오카 한바극. 맛있는 게 많나 보네요. 맛있는 게 많죠. 오이시. 네, 이제 댓글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바보형 디조도님. 오네요,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아,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예.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얘첫 댓글이 바보형이라. 제가 바보형이 됐네요. 바보형 됐네요. 네. 제 댓글 바보형 디조도님. 이번 회차도 잘 들었습니다. 패널 분들끼리 지속적으로 농구하시는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스타일로 플레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장님은 몇 번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안 궁금하다는 거죠. 그때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네. 자, 자유인님 농구 스타일이 어떠죠? 저는 약간 좀 뭐랄까요. 폴 조지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데. 뭐 하는 거야? 좋아한다고요. 그 스타일이 아니라. 정강이 한번 부러뜨려야겠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아직. 저는 막 그 3점 슛 쏘는 거 좋아하고. 그죠. 3점 잘 쏘죠. 우리 저희 팀에서는 3점 슛 담당이죠. 예, 잘 안 들어가서 그렇지. 잘 들어가요 그 정도면. 아니에요. 예. 뭐 아마추어 치고 저 정도 확률이면 뭐 꽤 높죠. 예, 항상 부족합니다. 네, 부족한 건 맞는데. 네. 니콜라스 바툼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 하는 게 바툼이요. 예. 바툼이랑 좀 비슷한 아, 슈퍼이랑 예.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예, 프렌치 커넥션. 또님은 플레이 스타일이 저는 팀의 에이스맨을 에이스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식스맨이 아니라 세븐스맨도 아니고. 네. 약간 학도님은 그림 같죠? 드레이먼드 그린. 드레이먼드 그림 같죠? 아, 약간 영광입니다. 그 수비를 되게 잘해요. 수비를 그쵸. 잘하고 핸즈가 좋죠. 그렇죠. 스틸을 기가 막혀요. 스틸 쪽에는 잘하죠. 네. 리바운드랑. 체격이 체격이 좀 있죠. 저 한 180 정도 되니까. 학도님이 한 182 정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180? 179. 네, 179.8입니다. 아, 근데 되게 그게 어깨 때문에 되게 커 보여. 그렇죠. 어깨가 좀 넓으시고 키가 좀 있으시고. 세상에서 뭐, 제일 좋은 비율을 가진 한국인이죠. 그렇죠. 얼굴도 좀 작으시고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리고 포스이님은 뭐랄까 드라기치 그렇죠. 같죠. 예. 사우스포. 네, 너무 한지 오래돼서 그렇죠. 아, 농구한지 좀 오래되셨는데 옛날에 다리가 때 데릭 보면은 로즈보다 더 심해요. 네. 미들슛이 정말 정확하시고. 그때 진짜 옛날 어렸을 때는 제가 농구할 때 봤을 때 기억은 약간 데런 윌리엄스를 추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약간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주인장님이 원래 칭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몇 년 동안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뭔가 실수가 너무 많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플레이스타는 약간 그렇고요. 두 번째 댓글은 이런 둘 어떠하리. 가야이님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르브론 화이팅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르브론 정말 깔 거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커밍순. 그렇죠. 자, 그리고 유리00님이 또 후원해 주셨어요. 네. 아, 이 후원. 근데 이거 어디서 보는지 몰라서. 네. 저희가 지금 이게 빵 찾아보고 있습니다. 돈이 이거를 들어왔다고 하는데 캐시화하기 위해서. 돈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 어디로 이게 그냥 숨었어요. 문자만 남긴 게 아닌가. 이게 댓글로 쓰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댓글로 쓴 거죠. 이게. 마음속으로 그만큼 후회했다. 제가 책임지고 찾겠습니다. 네, 찾아보시죠. 네. 다음은 김번님. 듣다가 말고 반입 가는 카메라 이야기 듣고 정보 공유하겠다 싶어서 가입하고 댓글 날립니다라고 하시면서 관련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뭐 이거는 뭐 댓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갈 때 이제 반입되는 선글라스란다. 앞에 선글라스 껴고 반입되는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번님 하나 더 그 댓글을 달아주신 게 NBA에 항상 관심만 있다가 작년에 어빙을 알게 되고 올해 직관을 하게 되면서 살짝 약 맞은 것처럼 보고 있는데
NBA 많이 온에어는 NBA 보는 재미를 항상 배가시켜주고 있어서 너무 사랑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거죠. 네, 예, 전 세계 그쵸. 모든 사람이 NBA를 사랑하게 되는 그쵸. 거죠. 저희의 그런 목표를 좀 그쵸. 부응해주신. 전 세계 모든 사람이야? 그러게 한국말을 전 세계가. 지구 정복. 저희 다음 시 영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어와 영어로 한번.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매주 3번씩 듣는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좀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3일 만에 다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다른 거 대단하신 것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만 들으신 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 가입됐으니 매주 응원 댓글 남기겠습니다 하고 김번님이 아차 참고로 전 자유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님 팬이 많으시죠. 네. 자유님이 보니까 여성 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진짜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 방송 여자가 들어요? 들어요? 그 저희 지인들의 여자친구나 지인들의 부인들이 그렇게 자유님이 목소리가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쵸, 그냥 그쵸. 하나 던지자. 근데 만만한 게 자유입니다. 만만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게 목소리뿐이다 라는 거죠. 네. 오상진 씨죠. 야구 방송은 되게 찾아보셨어요? 그러게 댓글이 안 달렸네. 댓글이 안 달려가지고. 그래, 네. 알았어요. 자, 스미스팡님께서는 제가 페이스북으로 적었던 댓글이 소개돼서 순간 흠칫했네요. 제가 페이스북 적었던 댓글 소개한 적이 있나요? 네, 뭐 그때 가야이님 뭐 울고 싶다. 네. 얘기. 그럼 스미스팡님 박 씨를 찾아보면 되는구나. 저는 찾아봤어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야님 힘내십시오. 저도 좋아하는 선수가 그런 식으로 안 좋으면 진짜 버틀러나 로즈가 그러면 저도 울상입니다. 이러면서 클리블랜드 팀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번에 클리블랜드 저주를 푼 사람이 있다. 물론 이제 MMA지만 스테판 미오치치 선수가 UFC 헤비급 챔프가 되어서 클리블랜드 지역 벨트 갖다 주었다라고 해주시네요. 시간 나면 과천으로 와서 농구하세요라고. 과천. 네, 농구 언제 한번 같이 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타이틀을 딴 거니까 팀으로 따진 건 아직은 그렇죠. 없고 올해도 없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느낌. 없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없죠. 죄송합니다. 예, 막말을 했네요. 뭐 저승사자 같아요. 웰컴 백오수님. 다음 댓글은 뒷목이 하이킹님 오네어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근데 빡브로님께서 대신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TWG 실버님 처음 2회 듣다 오늘 다시 들어와 봤더니 왜 이리 많이 늘었어? 왜 반말이야? 오라는 수영은 안 오고 지수가 사랑한다. 누가 봐도 지인이죠. 예. 이건 지인 댓글. 예, 제 지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술 먹는데 네. 술 먹으면 댓글 달더니 이거였군요. 6시 41분인데. 예, 이때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주인장님한테 반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선배라는 걸 정확해요. 후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미스터 쭈 11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파이널 4차전을 보고 오늘은 NBA 온에어 들으면서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방송도 너무 재밌네요. 제가 르브론을 싫어하지만 가야님은 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야님 인기 많습니다. 네. 정말. 종종 나오셔서 그 정도 좋고요. 방송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우승을 위해 스타들이 모여서 그런지 팀들 간의 편차도 심하고 플레이오프가 일방적으로 끝나는 경기도 많고 해서 좀 아쉽네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올 시즌 플레이오프가 유난히도 가비지가 많은 시리즈였습니다. 올 시즌이 가장 역대급으로 봤을 때 25점 차 이상 경기가 가장 많았죠. 네. 20경기. 플레이오프에서. 네, 플레이오프만 25점 차이가 벌어진 경기 20경기 정도 됐고 그 다음이 많았던 때가 2009년 때 2009년도 그때고 그 다음이 이제 시카고 불스 때 1996년 뭐 이때가 있는데 올 시즌 참 이런 경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이제 빅3가 모인 거 그리고 골스의 너무 압도적임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올랐던 하위권 팀들이 크게 이렇게 힘을 발휘 못했던. 되지 않을까. 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사실. 네, 재미가 없죠. 4쿼터 끝까지 좀 접전이 나오는 상황이 돼야지 농구 끝까지 보는 재미가 있는 건데 3쿼터만 끝나면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미 경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많아서 네, 그렇죠. 안타까웠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올 시즌 가장 재밌었던 플레이오프 그 경기는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자체는 4대 0으로 끝났지만 정말 진짜 비슷비슷했죠. 재밌었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 네, 너무 한 작년 얘기 같죠? 그렇죠. 근데 정말 작년 얘기 같다. 그죠. 그게. 저 2007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올라갔죠. 이번 주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는 저희가 잠시
파이널이지만 파이널 얘기만 하기보다는 약간 소식들이 있어서 업데이트 좀 해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뭐가 있죠? 스포츠 이벤트가? 그 리우 올림픽. 올림픽이 있죠. 네, 올림픽에서 또 농구를 지속적으로 연관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스타들이 지금 불참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들이 불참의 의사를 보이고 있죠? 뭐 커리도 있고 알드리지, 파우 가솔, 뭐 클레이 탐슨, 그다음에 이고달라, 크리스 폴, 앤소니 데이비스, 존 월,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진짜 많이 네, 빠져요. 뭐 A급 선수들이네, 전부 다. 위긴스도 빠진다고 하고 캐나다 대표팀에서도 그럼 남은 백코트가 누가 있죠? 릴라드 있겠죠. 릴라드, 있고, 또 콘니. 있죠. 마이크 콘니 있고. 뭐 그 정도만 나가도 우승하겠다. 참가하는 그 A급 선수들은 듀란트, 커즌스, 폴 조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뭐 릴라드, 콘니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릴라드, 콘니, 듀란트, 커즌스, 폴 조지 뭐 이렇게 되겠나요? 글쎄요. 그 뭐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아직 확정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름 언급하는 선수들도 아직 완전히 참석 의사를 완전 확정을 지은 상태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좀 많은 스타들이 와서 그쵸. 리올림픽에 조금 더 재미를 더해 주셔야 또 농구인 팬들이 더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커리가 못 나오면 좀 아쉽네요. 그렇죠. 커리는 아무래도 무릎 부상의 여파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2012년도랑 2008년도 때 양상을 보면은 정말 A급들, S급 슈퍼스타들만 집합체로 나와서 다 지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2016년은 좀 그런 양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배불러진 게 아닌가 미국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또 한번 아리사테처럼 2000년 어게인 2000년 2000 어게인 2004 한번 발려야지 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랑 또 별개로 지금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만무를 하고 있어서 그쵸. 이것 때문에 지금 불참 의사를 밝힌 선수도 많이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스페인의 파월 가솔이 나오지 않으면 스페인 팀도 많이 약해지는데 그렇죠. 좀 아쉽네요. 마크 가서도 지금 이미 부상 그쵸. 때문에 아마 불참을 한 상태인데. 루비오 나오나? 그렇다면 이바카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겠네. 그쵸, 이박하겠죠. 그렇죠. 우리 박하 형. 또 이상한 짓 할 것 같은데. 이바카 저 브라질이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라질이. 네, 바르보사 하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좋잖아요. 바르보사랑 파레장이. 네. 좀 리올림픽에는 많은 스타들이 나와서 조금 활약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NBA 스타들이 아시아 투어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제레미 린, 데릭 로즈, 데미안 릴라드. 로즈 오네요. 근데 한국에 안 온다는 소리가 있다. 로즈, 릴라드, 제레미 린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세 명인데 그렇죠. 스케줄을 보고 사이즈 봐서 직접 주인장님께서 아시아 투어를 하신다. 직접 그분들과 함께. 그렇죠. 괜찮네요. 괜찮죠. 네. 사이즈나 스케줄 봐서 저도 아시아 투어를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모자에다가 주인장 투어죠 이제. 오네요 주인장 딱 쓴 다음에 괜찮네요. 셀카봉 꼭 챙겨가시고. 반이 금지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오면은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뉴스로는 오프 시즌이다 보니까 네. 플레이오프를 나가지 못한 팀들이 그 유형 뉴스가 리크루팅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포인트가 다 필요한 팀이다 보니까 엄청 필요하죠. 네, 조던 클락슨하고 마이커니를 가지고 뭐 조금 트레이드 루머 혹은 영입 루머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올릴까요? 누가 가도 사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그 백코트 자원 중에 마이크 콘니의 어떤 능력이 지금은 뉴욕에서 되게 잘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은 제프 호나색의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는 마이크 콜린 어떤 런앤건 스타일보다는 좀 그쵸, 이렇게 안정화된 시스템적인 하프코트 농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최근 추세에 좀 잘 안 어울리는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근데 유형 닉스는 런앤건보다는 트라이앵글을 할 근데 모르겠네요. 사실 네. 제프 호나색을 들였던 가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현대 농구에 좀 부합한 농구를 하려는 필 잭슨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아직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봤었는데 네. 호나세 감독 취임 인터뷰 봤는데 뭐 기자가 트라이앵글 오펜스 할 거냐 했더니 나는 내 스타일을 하면서 트라이앵글을 저도 도입을 할 봤어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 애매모호하게. 그 얘기는 이도 저도 아니란 얘기.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가도 안 되겠네요. 그 고집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계속 고집하는 그거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농구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물론 스몰볼이라든지 뭐 빠른 농구가 유행을 타고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회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 농구처럼 또 빅맨을 이용한 어떤 하프코트 오펜스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그러면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만약에 고집을 한다면 마이클 콜린과 어울릴까요? 조던 클락스보단 낫지 않을까요? 조던 클락스는 사실 두 명을 1대1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조던 클락스는 전형적인 1번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2번도 볼 수 있고. 네, 클래식 선수인데 그리고 사실 조던 클락스는 사실 제한적 FA이기 때문에 맞아. 레이커스 입장에서 이제 다른 팀이 오퍼를 넣더라도 그 오퍼를 매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이커스가 매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적 가능성 굉장히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콘이 그 육산 선수 출신 아니에요? 그래요? 잘 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뛰니까. 콘리가 아니고 콘리 아버지였나? 육상 선수 출신이죠. 되게 유명한 선수였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네. 네, 뭐 이번 주 간단한 가십 정도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는 뭐니 해도 파이널이죠. 네. 네, 이제 파이널 리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약간 날씨 때문에 다운돼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업템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널 지금 4차전까지 끝났습니다. 네. 시리즈는 현재 골스 3, 클브 1. 네. 일단은 맹비난을 받아야 돼. 4차전 가기 전에 약간의 마데카소를 좀 발라주고 약간의 가시상처 내기로 가보는 스타일로 3차전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차전을 짚고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NBA 온에어에서 뭐 우승팀이 갖춰야 될 조건, 뭐 슈퍼스타, 벤치, 수비 뭐 이렇게 한번 저희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요 포맷으로 그 팩터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부터 하시죠. 네. 3차전 슈퍼스타들 클리브랜드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허슬이 정말 돋보였고 카이리 어빙과 르브론이 둘 다 30점 득점 이상한 네. 경기를 보여주면서 클리브랜드가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기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그 한 팀에서 지금 득점 말씀하셨는데 그 결승전에서 같은 팀에서 이제 각각 30득점 올렸던 팀 동료가 있었던 경우가 이제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이번 2016년 리브론과 카이리 그리고 2001년, 2002년 2번을 했었던 샤키로니가 코비고 그리고 2013년에 마이애미. 르브론 제임스와 드웨인 웨이드가 달성을 했던 기록이죠. 그렇죠. 그렇게 클리브랜드의 두 선수가 30점 득점 이상 한 경기를 보인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3인방이 상당히 부진했던 그렇죠. 경기를 보였습니다. 네. 커리 같은 경우는 19점, 탐슨 10점, 드레이먼드 그린이 6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쵸. 네. 뭐 클리브랜드의 빅3 여기서는 이제 러브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공백을 JR과 트리스탄 탐슨이 굉장히 잘 메꿔주면서 그 주전들의 마진 격차가 무려 마이너스 48점이 났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와 클리브랜드. 골든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48점을 손해 본 거죠. 네. 그리고 JR 스미스까지 터져주면서 그렇죠. JR은 이날 3점 5개 포함해서 20점을 넣었고요. 이 트리스탄 탐슨이 리바운드를 13개를 잡았는데 그중에 공격 리바운드가 7개였습니다. 왜 맥스 플레이어인지 보일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전까지 플레이오프 1, 2차전에는 파이팅이 없었어요. 약간 뭐랄까요? 계약을 완료한 트리스탄 탐슨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3차전 그리고 뒤에 4차전도 그렇지만 탐슨이 정말 FA 계약 맺기 전에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모습 그대로 날아다녔습니다. 3차전 때도 아주. 정말 대단해. 그 공격 리바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NBA 지금 전체에서 좀 넘사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다 쓸어가더라고요. 진짜로? 물론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워낙 이제 수비 리바운드가 강세 있는 팀이 아니긴 하지만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혼자 다 쓸어가는 지금 추세라서. 그렇죠. 그거 압도적이었죠. 근데 그 위치 선정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공이 글로만 떨어지더라고. 그 진짜. 네, 정말 그 순전히 운동 신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공격 리바운드 잡는 게 아니고 위치 선점을 정말 맞아, 잘하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돋보였던 선수가 또 한 명 더 있었죠. 그쵸. 노장. 진짜. 13년 만에 파이널을 진출한 리차드 제퍼슨. 그렇죠. 네. 커리어 초반에 봐야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커리어 초반에 1, 2년 차 된 애가 G를 중심으로 해갖고 파이널 나가서 아주 그냥 커리어가 짱짱하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나올 때까지. 아주 리차드 제퍼슨이 돋보였었죠. 이날 뭐 스탯 자체는 뭐 9점, 8리바 뭐 어떤 뭐 준수한 활약을 했고요. 그 경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선수의 어떤 그런 투혼이라든지 운동 능력이 아직도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러브가 출전했을 때보다 어떤 스페이싱 면에서는 훨씬 더 잘 뛰어다니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력 자체가. 뭐 특히나 이제 킥아웃 패스 예를 들면 르브론이나 어빙이 페인테이션하면서 킥아웃 줬을 때 사이드를 받았을 때 의사결정 빠르게 어떤 스텝을 밟아주거나 슛을 쏘거나에 대한 머뭇거림이 없었던 거죠. 러브에 비해서. 그러면서 공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이제 그 스탯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눈에 띄는 건 리바운드 개수인데요. 무려 20개 차이가 납니다. 이길 수가 뭐 없죠. 공격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9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인사이드를 뭐 거의 폭격당했다고 봐도 그럴 정도로 기세가 이 경기에서는 뭐 엄청나게 살아나요. 예. 그리고 또한 뭐 이때까지만 해도 커리와 탐슨이 계속 부진하면서 네. 스플래시 브라더스 실종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차전 때도 부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이 두 명이 동시에 두 경기 이상을 부진한 경기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나름 꾸준한 활약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세 경기 연속 이 스플래시 브라더스 둘 다 동시에 살아나지 부진을 못했죠. 한다는 게 네. 그렇죠. 그리고 턴오버도 너무 많았고요. 이날 그렇죠. 골스가 18개의 턴오버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골스답지 않은 게 3점슛 기록인데 3점슛이 2할 7분 3리밖에 안 됩니다. 뭐 야구처럼 얘기하세요? 타율은 27.3% 정하면 되는데 27%밖에 안 타점은 됩니다. 얼마였나요? 네, 아무튼 여러모로 골스가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근데 이게 골스가 좀 진기록이 있는 게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0승 4패예요. 네. 그렇죠. 네. 3차전이 유독 약하죠. 그리고 두 시즌 동안도 3차전이 2승 6패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패배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한 이때 돋보였던 거는 르브론이 드디어 물론 1쿼터 부진했거든요. 3쿼터 때 약간 다시 한번 골든스테이트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타이밍에서 자신감 있는 점퍼를 연달아 3개를 꽂아주면서 경기의 어떤 갭을 확실하게 그쵸. 보여줬던 경기였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었죠. 왜 안 쏘냐? 점퍼를 쏴야 된다. 쏴야지만 이 클리브랜드가 볼을 돌아가고 스페이스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1, 2쿼터 때 또 안 쏘면서 진짜 이제 점퍼 못 쏘는구나라고 했는데 3쿼터 때는 보란 듯이 그렇죠. 좀 이제 이 골스 수비가 이제 르브론한테 붙을 때 이제 세깅 디펜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돌파를 계속 막고 일부러 점퍼를 주는 그런 수비 전략을 짜고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인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점퍼를 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르브론의 점퍼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좀 머뭇거림이 있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3차전 때 확실히 보여줬죠. 자기가 점퍼도 갖고 있다. 그 방금 학도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말 잘 대변해주는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트랜지션 상황에서 그 르브론이 말도 안 되는 속공 3점 슛. 맞아. 그쵸, 풀업. 네, 풀업 3점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르브론이 이걸 날릴 정도로 그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제 완전 가득 차 있던 거죠.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왜냐면 그 커리가 그 수비를 지시했을 때 그 속공 상황에서 다 뒤로 가라고 막 돌파 막으라고 이런 식의 손짓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점을 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르브론이 그 3점을 성공시키는 순간 이제 넘사벽이 되는 이제 자신감, 자신감의 폭발을 하면서 이제 정말 최고의 선수다운 그런 여러 면에서 그런 기량을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전 특히나 아직도 머리가 링까지 올라가는구나. 그 미친 덩크 하나 나왔었죠. 네. 그 어윙이 알리업 해주는 진짜 그 딱 커리 공을 스틸한 다음에 넘어지면서 그걸 다시 주워서 어빙 주고 다시 받는 그때 딱 그 인텔 그 디버스를 딱 보여줬을 때 와 아직까지 머리가 닿는구나. 그러니까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어빙 패스가 정말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 백보드 뒤로 날아갈 정도로 맞아, 먼저 했는데 르브론이 그 특유의 그 운동 신경과 이제 좋은 손을 바탕으로 그냥 예, 제가 이번 플로우에서 본 제일 멋진 동크가 진짜 아니었나. 그렇죠. 네. 제일 재밌었죠. 진짜 멋있었어요. 팔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공공 그리고 최근에는 르브론이 점프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림까지 닿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간만에 또 이제 그 림 높이까지 머리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뇌진탕이 당했던 러브가 없는 게 득이다. 러브 효과, 그렇죠. 사랑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항상 나오는 얘기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브가 1, 2, 3라운드에서 그렇게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한 경기 빠져서 잘하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 근데 너무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줘갖고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가 30점 차 이상으로 이제 2차전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다시 30점 차로 이긴 그렇죠. 유일한 그렇죠. 경기잖아요. 분위기를 이제 홈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가져온. 좀 홈에서는 수비가 완전히 터프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경기 이때까지만 해도 워낙 뭐 클리브랜드는 정규 시즌 내내 홈에서는 언제나 승리를 챙기고 언제나 하지만 되게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고 어웨이에서는 약간의 흔들리는 경기를 보였었고 그쵸. 플레이오프만 해서도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홈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까지. 이 경기까지. 그래서 홈에서는 역시 클리브랜드가 강하구나를 보여주면서 파이널을 앞으로 좀 재밌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루 이틀 저에게 줬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하면은 그 르브론이 결의에 차 있다라고 느꼈던 게 NBA 오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던 그 마이크업 그 네. 르브론이 어떤 팀원들에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 오늘 많이 되게- 미쳤네요. 마이크 선수. 걔네 신곡 나왔던데. 이걸 봤네. 감사합니다. 이걸 어제- 받아주네요. 어제 신곡 나왔더라고. 러니머신 뛰고 있는데 엠카에서 신곡 나오더라고. 아니 이 정도 받아주면은 거의 어빙 패스 받아서 덩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난 르브론이 보였어요. 르브론.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때 진짜로 작정했다는 결의의 단호한 결의가 보였던 게 아. 팀원들에게 follow my lead라고 아. start to finish 아. 끝낼 때까지 나만 믿어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고 더미넌트 할 거다라는 딱 그 말을 보이면서 정말 도미넌트했죠. 네. 네. 1쿼터 어빙의 샷을 시작으로 한 차례도 리딩 체인지가 없었기 네. 때문에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자 이틀이 지나고 4차전이 다시 똑같은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경기 전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러브가 그렇다면 주전으로 나올 거냐 벤치에 나올 거냐 과연 4차전이 클볼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많이 얘기가 됐던 게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게 있기 3차전에서 워낙 분위기를 잘 바꿨기 때문에 러브를 벤치에 두고 그냥 제퍼슨을 스타팅으로 기용하는 게 맞다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갔었죠.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네. 그리고 경기 초반만 봤을 때는 아직 그분이 살아있다. 클리브랜드의 그런 홈에서의 분위기가 그쵸?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빙이 미친 듯한 활약을 1, 2, 3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러브 이제 선발 출전 관련돼서는 이제 러브가 2010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제 벤치에서 또 그렇죠. 나온 경기가 됐고요. 네. 그렇죠. 리차드 제퍼슨이 3차전 때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이 선수가 어떤 분위기라든지 허슬이라든지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게 또 재밌는. 네. 그렇죠. 그러면서 3쿼터까지는 되게 박빙으로 가다가 4쿼터에 그들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1쿼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1쿼터에 그 트리스탄 탐슨이 또 이제 3차전에 이어서 미친 듯한 허슬을 바탕으로 이제 막 공격 리바운드 다 쓸어담고 있었는데 그렇죠. 경기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뭐 분위기나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클불이 엄청 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수 격차는 별로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배경에는 이제 커리와 탐슨이 드디어 1쿼터에 그쵸. 조금씩 이제 득점을 해주는. 그리고 특히 클레이 탐슨은 3차전까지만 하더라도 1쿼터에 득점이 하나도 없었죠. 그쵸, 그쵸. 4차전에 이제 처음으로 1쿼터에 첫 득점을 했었고 커리도 마찬가지로 1쿼터부터 이제 조금씩 3점슛 감각을 좀 찾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이제 불안한 저희가 시즌 내내 알고 있었던 골든 스테이트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리듬이. 이제 아무리 뭐 경기 자체가 꼬이거나 리바운드를 압살 당하더라도 뭔가 이 두 명의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를 바탕으로 게임 자체는 격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1쿼터까지는 많이 이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쿼터 3쿼터도 사실은 그게 비슷했던 게 르브론을 제외 르브론은 좀 답답했었어요. 나머지 선수들을 허스를 바탕으로 2, 3쿼터도 클리브랜드가 밀어붙이는 듯 하나 점수 차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커리가 때 되면 찬물, 탐슨이 때 되면 찬물 하면서 그 밸런스 있게 경기가 귀전까지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평균 두 팀의 마진이 26점이었어요. 네. 근데 드디어 파이널 경기다운 되게 네. 엎치락뒤치락하는 것까지 3쿼터까지 진행됐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기록을 보자면은 주전 마진 같은 경우는 골스가 4점 정도 앞섰는데 벤치에서 7점을 앞섰거든요. 그래서 점차가 11점 차였잖아요. 그게 그대로 뭐랄까 주전이나 벤치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보인 게 득점이 그대로 나타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전경기와 비교되는 것은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가 43대 40으로 골스가 앞섰고요. 공격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클리브랜드가 2개 앞섰지만 14개 대 16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발회장이 그렇죠. 그 중간에 진짜 폭풍. 3쿼터 세 개. 막판이었죠. 네, 아, 대단해. 컸어요. 그거 컸어요. 네. 진짜 멋있더라고. 네. 슬라핑 하는 거 봤어요. 그냥. 전반에 탐슨이 진짜 쓸어 담던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어갔던 공격 리바운드 쓸어 담으면서 분위기를 이어갔던 클리브랜드의 그 인사이드의 모습이 3쿼터 때는 발회장이 잠깐 반짝 한 포지션을 한 4번 정도 지켜주면서 네. 약간 골수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발회장뿐만 아니라 3쿼터가 어떻게 보면 골든 스테이트가 왜 이번 시즌에 73승이나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라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벤치에서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와서 공격 리바운드면 공격 리바운드이지만 뭔가 수비나 허스나 이런 면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플레이오프가 되면은 우선 로스터 자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네.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전술상의 꾸준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정말 적은 경우에는 7명의 로테이션, 많아봤자 뭐 8명, 9명까지 로테이션을 가져가는데 그때 뭐 제임스 메가드부터 시작해서 정말 쓰지도 않은 선수들을 이렇게 투입하는 장면도 있었고 정말 뭐 이거 달라부터 해서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조금씩은 그 자기 팀의 어떤 반전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소름이 끼친 거죠. 아, 그렇죠. 골든스테이트가 왜 이번 시즌에 이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구나 하는 걸 정말 잘 보여줬던 게 4차전 3쿼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4쿼터에 들어갑니다. 4쿼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클리브랜드의 슈퍼스타들이 약간 미쳤습니다. 그 르브론 팬 계시면 지금 잠깐 다른 데로 잠깐 욕 배틀을 하고 정말 최악의 슈퍼스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빙과 르브론은 그 4쿼터는 비난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쿼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J.R. 스미스가 43분 뛰던 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후반전에 아예 안 나온 줄 알았어요. J.R. 스미스가 3차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커너슛에서 5개씩 넣으면서 나름 이제 빅3를 제외한 다른 선수 중에서 이제 괜히 제 몫을 해준 선수였는데 그렇게 많은 추천 시간을 가져가면 뭐합니까? 공을 볼을 받아야 뭘 해먹고 할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 위주의 아이솔레이션 이제 소위 이제 지금 현지에서 말하는 히어로볼이죠. 영웅 농구를 한 거예요. 그 두 선수들만. 21개의 슛 4쿼터에 쐈는데 그 중에 19개를 둘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8개를 넣긴 했는데 그 8개 중에 4개가 가비지에 나온 거고 19개를 던져서 4개를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다 말아먹은 거죠. 솔직히. 르브론은 진짜 쓰레기 같았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팀을 리딩하는 선수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을 수 있으며 그렇게 망설일 수 있으며 그렇게 나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르브론답지 않은 커터였고 어빙은 그 전에 너무나 뜨거웠던 손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날 경기. 괜찮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붙은 건 이해하겠는데 어디 포인트 가드가 그렇게 막농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경주마처럼 달려가기만 하는 정말 최악의 커터였다 생각됩니다. 이제 3차전 불과 이제 이틀 사이 만에 네. 그 두 명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는 경기들이었죠. 그렇죠. 우태문 같은 거였죠.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틀에 참 어제 경기를 보고 나서 수많은 언론 매체들 다 뒤졌는데 네. 정말 르브론과 어빙의 어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팀에서 리딩을 담당하는 선수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볼을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 두 명이거든요. 이 두 명을 제외를 하면은 리딩을 담당하는 선수가 클리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NBA의 모든 포인트 가드 중에서 가장 슈팅 가드 성향이 가장 강한 포인트 가드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보면 이 4쿼터에서 그 팀 다른 제가 어빙과 본인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 엮어준 어떤 그런 리딩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르브론이 굉장히 아이솔레이션 위주의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전체 그 4쿼터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르브론 제임스 한번 딱 받고 나머지도 없어지고 한 번 이제 제임스 받고 어빙 받고 나머지 선수도 다 이제 get out of my way 다 없어지는 거죠. 이런 농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못 넣으면 속공 트랜지션 먹어갖고 그렇죠. 골 먹고. 근데 이 상황에서 팀에서 리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케빈 러브라든지 어떤 J.R. 스미스라든지 더 이런 선수를 더 적극적으로 엮어줘야지 그 본인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르브론답지 않은 경기였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르브론이 다른 어떤 스타들 과거의 슈퍼스타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대단히 이타적인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단히 코트빈이 좋은데 왜 갑자기 르브론답지 않게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우냐. 원래 하던 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돌파 안 될 수 있죠. 아예 안 될 수 있어. 그러면은 뭔가 다른 방법 찾았던 그런 선수가 왜 끝까지 난 이걸로 증명해 보겠어라는 의미의 몸짓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리고 뭐 아이솔레이션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슈퍼스타 입장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아니,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우선 3차전과 다르게 다시 르브론 제임스가 외곽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졌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외곽으로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놨을 때 자신감 전혀 없다 보니까 무조건 닥돌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 굉장히 경기 자체가 편안해지죠. 굉장히 예측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따라 킥아웃하는 혹은 패스를 잘하는 르브론의 패스 퀄리티가 너무 떨어졌어요. 경기 초반부터. 너무나 패스가 막 패스들이 많이 나고 르브론답지 않은 패스들이 너무 많이 갔죠. 질이 되게 안 좋은 패스들이 많이 나왔고 갑자기 안 어울리게 점프 패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농구에 점프 패스라는 거는 코치한테 정강이 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런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경기 자체 흐름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슈퍼스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2대2 농구를 진행을 하면서 스크린을 통해서 미스매치를 유발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기의 어떤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이솔레이션 그 자체. 정말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이번 시즌 내내 비판받았던 히어로볼이잖아요. 그냥 한 번 러셀 웨스트가 한번 던져보고 한 번 케빈 두란트 한번 던져보고 이거를 정말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이 사쿼터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외곽이 없는 르브론이. 네. 그 반면 스플래시 브라더스는 살아났습니다. 완전. 그렇죠. 네. 게임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평균 득점이 28득점, 필드골이 40%, 3점 슛은 한 5개, 그리고 35% 정도밖에 못 보이던 두 명이 게임 4때는 네, 커리가 38점에 3점 7개, 탐슨이 3점 4개 포함해서 25점. 이날 골스의 3점슛 성공률은 필드골 성공률보다 높습니다. 4할 7분 1위로. 네, 필드골이 4할 7리였거든요. 타율 얘기하지 마시고 결승전에 신기록을 세웠죠. 네. 17개 3점슛 성공시키면서 네. 이제 커리와 이제 탐슨이 조합 이제 11개 3점슛 성공시키고 골든 스테이트 팀 자체는 전체로 17개 성공시키면서 NBA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두 선수의 3점 성공률 50%였어요. 네. 네. 저는 이 경기에서는 해리슨 반지가 진짜 잘해줬던 것 그렇죠. 같아요. 시리즈 내내 꾸준하죠. 지금 헬스 반즈. 그러니까 원래 조용히 좀 꾸준하게 하고 있죠. 원래 좀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 이번 파이널 들어와서는 자기가 넣어줄 때 확실히 넣어주고 그 4차전 3점 슛 같은 경우도 되게 그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렇죠. 3점 슛을 많이 그렇죠. 넣어요. 굉장히 십착했던 것 같아요. 3점슛도 4개나 넣었어요. 맞아요. 1쿼터에 3점슛 2개 넣을 때 그때는 뭔가 그 어빙에 살아나는 거를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이었고 이 4쿼터 초반에 터진 3점슛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탐슨과 커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까지 막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멘붕이 온 게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터져버리면 사실 막 수비 입장에서는 막기가 힘들죠. 네. 근데 좀 재밌는 기록이 있는 게 골스의 17개가 3점슛 파이널 최고 기록이잖아요. 네. 그게 두 번째 기록이 2014년도 샌안토니오가 파이널 게임 3에서 16개를 넣은 거고 3위가 올 시즌 골스가 게임 2에서 보였던 15개거든요. 잘 보십시오. 상대방이 다 르브론이 있습니다. 뭐죠? 이 분위기? 따르르단. 어쨌든 17개라는 미친 듯한 숫자를 보여줬어요. 르브론이 없던 파이널이 무려 7년 전이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한 코트에서 많이 이렇게 뭐 스트러글이 없었던 르브론이 드레이먼드 그린하고 또 한 판 붙습니다. 네. 근데 원래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드레이먼드 그린은 뭐 대학 시절부터 르브론을 안 좋아해서 이제 SNS에서 비방을 하죠. 원래 이제 뭐 원래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배는 게 없는 선수잖아요. 그죠? 막말을 막 던지는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뭐 코트 자체에서 좀 표출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장면 보고 난 다음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지금 플래그런트나 뭐 테크니컬 받으면은 이제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렇죠. 다음 경기를 못 나오니까 그렇죠. 르브론이 이제 막판에 일부러 그거라도 하나 얻어가자. 약간 그런 생각 훅 들더라고요. 그랬을 그래가지고, 수도 있죠. 네. 굉장히 지능적이다. 르브론이 스텝 오버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선수를 이렇게 스텝 오버를 하려고 하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이 뭐야 이 새끼. 그냥 막 딱 맞고. 그렇죠. 왜 날 넘어가 이 새끼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입에서 좋지 않은 말, B로 시작되는 좋지 않은 말을 뱉습니다. 네. 그 가족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르브론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고요. 사실 그린 인터뷰를 저도 살펴봤었는데 이제 바클리랑 인터뷰하는 건데 네네. 바클리가 되게 웃겼던 게 자기도 누가 나를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넘어가면 난 그걸 참지 못한 네가 잘한 거다 말하면서 옹호를 근데 르브론 입장에서도 르브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농구 경기를 하는 와중에 들은 말 중에 제일 심한 말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성을 잠깐 잃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르브론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참착하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다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경기 자체가 이미 완전 기운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릿속으로 복잡했을 텐데 맞아.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신경전을 주고받긴 했었지만 그 상황에서 만약에 르브론이 폭발을 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몸싸움이 발생을 하거나 했으면은 완전히 이제 그냥 5차전까지 어떤 종류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위기 갈 수 있었는데 네.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스테픈 커리랑도 이제 굉장히 실갱이 네, 벌어졌잖아요. 네.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뭐 크게 대단한 거 아니었고 그냥 슈퍼스타 간에 나오는 그냥 뭐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였다고 나중에 커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르브론의 어떤 대처 자체는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로 트래시 토킹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이에요, 르브론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압도적인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뭐 많이 시도를 하고 하지만 되게 그거를 무시하는 스타일인데 얼마나 자기가 궁지가 몰렸다라는 게 보여주냐면 그거에 대응을 하는 르브론을 되게 오랜만에 본 거죠. 귓속에 바람 들어와도 굉장히 침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 그린이 점프 볼 때 르브론한테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제스처가 표정 보셨어요? 계속 이렇게 저는 렌시 스티브스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 예전에 보면서 예전에 블레이크 그리핀 상대로 드래곤이 똑같은 걸 했었거든요.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면서 백코트를 하면서 그리핀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혓바닥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에서 거의 그리핀의 어깨를 살짝 혀가 스치는 살짝 이렇게 그냥 짰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되게 연상되는 순간이었죠. 되게 귀엽던데 저. 드레이몬드는 그린의 어떤 정신 상태는 뭐 사이코 같아 좀. 좋게 말하면은 뭐 승부에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지금 4차전을 보면 스플래시바스는 살아났고 골스는 다시 힘을 받았고 클리브랜드는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뭐 벼랑 끝에 그냥 거의 그냥 한 손으로 매달려 있어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진짜. 역사가 이걸 대변을 해주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3대1에서 3대1에 있었던 적이 32개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뒤집은 적이 아직까지 한 팀도 없습니다. 결승전 기준이죠. 네, 네, 예. 네.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이 그 얘기를 나오죠. 르브론 이제 어떡하냐. 이번 거에 대해서는 노 익스큐즈다. 그냥 누구죠? 스킵 벨리스인가요? 아니면 누가 트위터에 쓴 거에 이번 건 노 익스큐즈인데 왜냐하면 너 히즈 코치고 히즈 팀메이트이고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코치, 지가 원하는 팀메이트 다 갖고 있었고 다 건강했고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우승을 못하면 2승 5패입니다. 스킵 베일리스뿐만 아니라 르브론은 굉장히 항상 지지해오던 그런 언론인들도 굉장히 이번 파이널에 대해서는 그 주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익스큐즈가 없다, 변명거리가 없다는 이론이 좀 지배적이죠. 그 마지막 레이업 3개 그걸 좀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욕 한번 해줘야 돼요. 시원하게. 골든스테이트 선수 이렇게 씨 웃는 거 보셨어요? 저랑 그 학도님이랑 그 장면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패스를 안 하고 드리블해서 저기까지 가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문 슈터가 있잖아요. 터프샷의 대명사인 제이나 스미스를 네. 좀 활용을 해서 3점 슛을 더 좀 적극적으로 넣었으면 좋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 그렇죠. 이 쿼터에도 멋진 버저비터 물론 카운트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도 자유투를 던진 선수가 누굽니까?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 아닙니까? 네. 그 선수가 골을 받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자유투를 잘 쏘는 선수들 중에 2명 중에 2명인데 걔네한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거 터프샷이라도 시도하는 걸 그쵸. 봤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 좀 억지로 뭐 아까 호세님 얘기했지만 르브론 경기상 가장 왜곡된 스탯이다. 그렇죠. 현재. 네, 제가 아까 르브론 전에 스탯을 보면 25득점, 13리바운드, 9 어시스트. 이건 거의 트리플 더블이에요. 그죠? 네. 준수하죠. 네. 근데 한 7, 8점을 마지막에 쓰레기 같은 레이업으로 그러니까 득점이나 어시스트도 마찬가지고 리바운드도 마찬가지고 이 스탯에 어떤 부합하는 경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경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경기만 스탯을 제외하고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경기를 끝난 다음에 스탯을 다시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스탯이 나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1, 2, 3, 4쿼터에 르브론이 이 정도로 팀에 악영향을 미친 경기를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패스도 있고 리바운드도 있고 뭐 수비도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 치면으로는 되게 뭐 올라운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팀에 좋은 영향을 어떻게든 미쳤던 선수인데 이렇게 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기는 사실은 전후반 때 분위기 좋았던 거 맥락 끌었던 것도 다 르브론의 턴오버였어요. 잘 이끌어갔던 거 그냥 갑자기 무슨 돌파하다가 키가 준 패스 질이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하고 그리고 그냥 달고 올라가서 파워를 받던 뭘 해야 될 때 갑자기 망설이다가 의사결정 못 해갖고 그냥 집어던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맥락을 되게 끊어먹는 이런 것들 플레이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4차전밖에 뭐 시리즈가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학담님 깊은 한숨 쉬시네요. 네, 결승전 4차전이 르브론의 커리어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워요 근데 진짜. 네, 저도 정말 진짜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전 이번 파이널 때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클리블랜드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뭐 르브론의 뭐 팬도 아니고 헤이터도 아닌 입장에서 워낙 이제 어떤 그런 슈퍼스타로서 리그를 대표하는 지난 10년간 리그를 대표했던 슈퍼스타로서 어떤 그 모든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던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3차전 때는 그 기대에 굉장히 부응을 했었는데 4차전에서 이렇게 너무 맥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사실은 커리가 지금 1, 2년을 반짝하고 있지만 조던이 없던 이후로 가장 시대의 아이콘으로 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논란도 항상 많았어요. 진짜 얘가 도미넌트하냐, 더 맨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을 때 정말 좋은 무대가 잘 깔려져 있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아구쌤 말씀하신 3차전 때 딱 보고 야 역시 르브론이다 했는데 4차전은 너무나 실망.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지난 결승전을 통해서 그나마 잠식시켰던 예를 들어서 뭐 4쿼터의 해가슴이라든지 네. 뭐 아무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우명들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수면 위로 확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조던을 비교하더라고요. 조던은 6번 올라가서 6번 우승하고 6번 파이널 MVP 받았거든요. 그 와중에 또 필 잭슨이 또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 2차전이 끝나고 나서 르브론이 정말 마이클 조던 같이 하지 않는 이상 클램도 힘들 것이다. 그랬더니 르브론이 답변을 하죠. I'm not Jordan. 네. I'm not Michael이라 그랬나? 안타깝습니다. 너무 도미넌트한 게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르브론 얘기할 때 마이애미 시절에 2번 우승했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그 마이애미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쉬가 자기 스타일을 바꾸고 웨이드도 자기 했던 스타일을 바꿔서 르브론한테 맞춰줬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보면 맞춰준 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베스트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클리블랜드도 사실 어빙이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버리고 러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르브론에 맞추려고 뭔가 더 노력을 했다면 좋은 시너지가 났을 텐데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르브론 같은 경우는 욕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뛰어나서 욕을 먹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리더의 숙명이긴 한데 저희가 뭐 채닝 프라이 욕합니까? 저희가 르브론이 슈퍼스타고 NBA를 대표하는 스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에 걸맞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기대치를 충족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가 좋았잖아요 이번 그렇죠. 게. 얼마나 좋습니까? 스토리가 딱 여기서 73승한 팀이에요. 이 역대급 팀을 10년 이제 이런 역대급 팀이 나오면서 누가 수면위에 올라왔냐? 스테판 커리가 나왔다 이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럼 누가 지금 리그의 아이콘이야? 이런 대중들의 어떤 재미 요소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한번 보여줄 수 있었던 맞습니다. 기회를 날려먹은 게 아쉬운 거죠. 오히려 파이널 같은 경우 작년 파이널이 훨씬 재밌었고 르브론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었고 그렇죠. 예, 그 주변 선수들이 뭐 그때는 어빙이나 러브 다 없는 상태에서 르브론 중심으로 딱 움직이니까 그래도 위력적이고 위협적이었던 거죠. 뭐 진짜 맞는 말인 게 기록을 보면 약간 왜 이렇게 루진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역대 득점 마진이 가장 큰 시리즈입니다. 89점의 누적 마진이에요. 이게 2위가 2004-05년도 디트로이트. 아, 샌안토니오와 했던 샌안토니오. 그 재미없는 시리즈였죠. 네. 그때가 84점 누적 마진이었어요. 재밌었는데요. 네. 재밌었다고요? 그때 우승했어요? 재밌었는데요. 그때 샌안토니오 우승했죠. 2000년.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저도 재밌어요. 시어도 재밌죠 왜? 농구를 이기려고 합니까? 재밌으려고 하지. 샌안토니오는 2000년대 중반에 NBA 인기가 사그라들었던 주범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05년도 결승전이 있죠. 네, 04-05년 시즌 때는 사실 디트로이트 샌안토니오가 진짜 득점 마진이 예. 올 시즌만큼 컸던 그 이후로 가장 큰 그러니까 역대 가장 큰 시리즈니까 너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4차전 중에 세 개가 갑이지. 5차전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 오라클 안에서
이기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 이기고 또 클리브랜드 와서 한 번 더 그쵸. 진짜 명승부를 좀 펼치고 제가 질 때 르브론을 지더라도. 이렇게 응원해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야님하고 되게 오랜 친구인데 또 불구하고 르브론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약간 이렇게 그래. 저는 지금 잠깐 지금 제가 추억이 명상이 잠겼는데 갑자기 2008년도 결승이 떠오르는데 네. 그때 이제 6차전이었죠. 레이커스와 이제 보스턴이 붙은 결승전이었는데 네. 보스턴이 이제 클로즈아웃 게임을 이제 홈에서 치르는 거였죠. 네. 그래서 항상 1차전부터 5차전까지 굉장히 치열한 양상으로 가다가 6차전 레이커스가 개발렸거든요. 그 양상이 지금 클리브랜드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블루아웃을 예상을 합니다. 5차전에서 골든스테이트의 그 날뛰는 미쳐 날뛰는 오라클 아레나의 관중들 속에서 세레모니가 마리스 스페이츠가 이제 막 미쳐 날뛸 거예요 아마. 그냥 스님. 경기 중에서도 경기 중에 약간 관중과 하나 될 정도로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4쿼터에는 아마 빅스리가 벤치에 앉아 있지 않을까. 이거 그렇게 굉장히 예상해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네. 그냥 던진 거예요. 어떠세요, 차유님은? 저는 글쎄요. 안타깝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 틀린 적이 자, 이게 없더라고요. 경기가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아침인가? 한국 화요일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아침. 아침이지. 네. 뭐 요일이 다른 뭐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볼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이고 저는 그때 한국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오전이죠. 이번 5차전을 못 봐서 네. 어떠세요? 5차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도 뭐 마음은 클리브랜드를 좀 응원하게 됐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그 호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아웃이 되지 않을까. 그냥 지더라도 좀 뭐랄까요? 아름답게 최선을 끝났으면 다하는 좋겠어, 모습을 맞아. 좀, 보면서 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창명이 사회 봐야 되는데 출발 드림 진짜. 죄송합니다. 엄청 오랜만에 듣는 막 던지네요. 제가. 저는 학도님 의견과 비슷한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시리즈가 네. 끝난 다음에 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즈를 다들 엄청나게 리스펙했냐라고 하면 그들은 패배자이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한 시즌을 완전 씹어먹은 팀을 벼랑 끝에 목을 잡고 밀어붙였을 정도의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클리브랜드는 그런 힘이 있느냐?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지막 발악으로 한두 경기라도 내가 동부의 왕이었던 이유, 내가 동부 컨퍼런스를 우승하고 온 그쵸. 팀으로서의 품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클리브랜드를 상당히 응원합니다. 또 제가 5차전에서 좀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은 르브론 제임스나 카이리 어빙이 그 경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정말 그 자기가 독하게 정말 너무나 이기고 싶다는 걸 많이 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분위기 자체는 이미 2만 명이 자기 골든스테이트 응원하는 상황이란 거죠. 이미 그쵸. 환경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스타들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그 벤치 앞에서만이라도 정말 자기 동료들 앞에서만이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리더로서 좀 많이 표출을 해주고 그 분위기를 좀 코트로 많이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믿음이 실종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말씀 나왔지만 동료들을 믿어야 자기가 패스도 주고 뭔가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할 텐데 4쿼터 때 봤던 그 모습은 믿음이 전혀 없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옵션이 최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질 때 지더라도 팀으로 졌으면 좋겠습니다. 르브론이시고 어빙이시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타이런 루 감독이 끝나고 선수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뒤집을 수 없다고 믿지 않는다면 비행기 타지 마라 라고 선수들한테 안 탄 사람이 있을까요? 안 탄 거 아니야 누구만? 제임스 존슨 제임스 존스는 안 탈 수도 있어요. 제임스 존스는 안 탈 수 있어. 제프 피그처럼 피자 뭔가 들고 대접인데 하면서 안 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이 과거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보였던 그 눈빛, 그 경기 중에 피를 무릎이 까여가면서 발목을 접질러도 발을 끌어가면서 나와서 던졌던 3점, 그 눈빛, 그런 거를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이널 리뷰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인물은 미스터 서바이브 드레이먼드 그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내 말도 많고 네. 워낙에 말이 많은 놈이고 위험한 사나이죠. 초록 인간. 네, 한번 드레이먼드 그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님, 1990년생 올해 나이 26살. 26살이라고요? 네. 왜요? 믿으세요.
거죠. 뭐 스티븐 합스에 비하면 양호하죠. 동안인 거죠. 그러니까요. 미시간 출신이고 키는 2m 1, 104kg의 그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NBA는 2012년 NBA 드래프트 2라운드 5번째. 그러니까 총 35번 픽으로 그렇죠. 예, 뽑혀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이 돼서 지금 뛰고 있는 4년차 예, 센터입니다. 이때 드래프트 선수들이 주요 선수 누구 있죠? 이 당시 자기의 팀 동료가 된 그 페스티스 에즐리도 있고 해리슨 반즈도 있고 네. 그 외에는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제 1번 픽으로 뽑혔던 그 해이고 엄청난 선수들 많죠. 뭐 릴라드도 있었고 릴라드 있었고 브래들리 빌, 뭐 길크리스트, 포니에, 썰린저 등등 지금 현재 NBA에서 그렇네요.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죠. 네, 네. 많죠. 근데 이런 35번 픽. 네. 수상 경력은 2016년 올 시즌 올스타에 뽑혔고요. 올 시즌 그 NBA 세컨 팀에도 올해 NBA 세컨 팀에도 뽑혔죠. 네. 그다음에 작년 시즌에 챔프를 경험했고 이 작년과 올해 올 시즌에 연속으로 올 디펜시브 팀에 선정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퍼스트 팀이었죠. 네. 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고등학교는 그 미시간 주에서 나왔는데 미시간 주라서 저희 학도님이 네. 네. 네, 얘기하는 거죠. 그 세기나 하이스쿨이라고 제가 살았던 동네랑 굉장히 가까웠던 동네고 실제로 저희 학교랑 막 풋볼도 붙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이 학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팀을 주 챔피언으로 이끌었죠. 26승 1패라는 엄청난 시즌 기록으로 고등학교 때 우승을 맛봤고 졸업을 하면서 이제 미시간 주립대라든지 그다음에 미시간 대학교, 그다음에 켄터키 대학 등 농구 명문 팀들에서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미시간 주립을 선택을 해서 네. 미시간 스테이트에 갔죠. 매직 존슨의 후배가 된 거죠. 그렇죠. 매직 존슨의 후배가 된. 엄청 이 선수가 미시간 스테이트에 대한 그 로열티가 굉장하죠. 그렇죠. 네. 네, 너무 강하죠.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미시건 스테이트 그 팀 스타일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팀 스타일이요? 네, 미시건 스테이트가 NCAA 나가면 뭐 스파르탄 스파르타 아니 팀명이 명이 스파르탄스. 팀명이 아, 스파르타. 팀명이 팀이 스파르탄이에요? 스파르탄스. 아. 네. 그뭐 대학교 때 얘기하시면은 뭐 원앤던이 아닌 풀리 단연한 그쵸. 체육을 왔습니다. 네. 음. 이 선수가 이제 바로 진출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는 아무래도 키 영향도 있었겠죠. 네. 네, 뭐 데뷔 때부터 트위너라고 조롱도 많이 받았고 이 선수 트레이너가 뭐예요? 이제 언더사이즈 빅맨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빅맨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키도 작고 NBA에서 통할 정도의 어떤 뭐 그 정도의 신체 사이즈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선수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네. 이때도 엄청 매년 발전을 합니다. 그 1학년 때부터는 1, 2학년 때는 주로 식스맨으로 활약을 했고요. 네. 근데 2학년 때는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 사상 처음으로 그 빅텐이라는 그 대학 컨퍼런스에서 식스맨상을 또 수상을 합니다. 그 뭐 이런 NCAA에 대해서 컨퍼런스는 우리 저희 팟캐스트 6회 네. 참고하시면은 그렇죠. 뒷부분에 네. 자유주제에 우리 학도님이 NCAA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면 저희 좋을 것 방송 역사가 좀 됐죠. 네. 역사 있는 방송이에요. 유대가 있어요. 5개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학년 때 이렇게 성장을 했고 네. 3학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재능을 조금씩 뽐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3학년 때 이제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하게 됐죠. 이 기록은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매직 존슨 이후로 이제 또 그 기록을 한 거고요. NCAA 역사상 7번째로 그 NCAA 토너먼트 있잖아요, 말치 매드니스라고 하는 네네. 거기서도 또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4학년 때는 팀의 리더가 되죠. 그렇죠, 캡틴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그 리딩 능력이 있었던 거네요. 그 리딩 탤런트는 분명 존재하죠. 어. 빅마우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빅맨인데도 불구하고 패싱 센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 해도 이제 7개 평균을 기록할 말이 안 되는 정도니까 수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시아시피 토너먼트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게 대학 농구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대단합니다. 네. 4학년 때도 미시간 주립의 어떤 그 통산 기록들을 다 많이 깨죠. 통산 리바운드 기록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빅텐 컨퍼런스에서 그 플레이 오브 더 이어 올해 선수로 또 선정이 됩니다. 네. 본인은 자기가 2라운드로 뽑힐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까 트리플 더블 얘기해서 그런데 이 NCAA 역사상
토너먼트에서 트리플 더블을 2번 기록한 선수들이 몇몇 없어요. 근데 그 위에는 매직 존슨이 있고 또 전설적인 선수 오스카 로버슨.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랑 이름이 같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엄청난 활약을 한 거죠 NC에서. 그리고 이 선수는 미시건 스테이트에 대한 사랑이 돋보이죠. 네. 골든 스테이트와 맥스 계약한 다음에 기부 금액을 $3밀리언, 우리나라 돈은 31억. 네. 대단하죠. 이게 역사상 최고 기부 금액. 네. 미시건 역사상.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전체로 따져도 이 기부 금액이 2번째 기록이에요. 개인이 기부한 금액 중에. 네,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메이 존슨이 그렇게 미시건 스테이트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돈을 그렇게 벌어도 돈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재할 수는 없습니다. 메이저스 하면 미시간 네. 빠돌이 올라왔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토너먼트 때도 미시건 스테이트 와갖고 이렇게 으쌰으쌰 메이 존슨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사랑을 하는데 선물은 주지 않는. 근데 이 선수가 짠돌이라면서요, 자유님. 네, 이 선수가 짠돌인 게 원래 그 지금 골스 홈으로 쓰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옆에 그쵸. 오클랜드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은 보통 아파트를 샌프란시스코에 뭐 얻어서 팔로알토나 그런 데 이렇게 있겠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집값이 좀 너무 비싸니까 드레임드 그린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아니 돈을 살더라고. 벌었는데 섭섭하네. 아껴가지고 섭섭하다고. 아껴가지고 기부한 거죠. 그쵸. 그게. 대단하네. 조만간 골든 스테이트 아레나 옮길 텐데 샌프란시스코 시내 아, 쪽으로.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이사를 가야겠네 그러면. 근데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자기가 그 살아오면서 부자였던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결코 그렇게 막 그 과소비나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도 또 했더라고요. 이거는 참 굉장히 검소하네요. 시사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NBA에서 소위 이제 뭐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과 비슷하게 이게 뭐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배경에서 이제 성장한 선수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존망을 나중에 선수 생활을 하면서 돈의 맛을 들여서 네.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존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바이넘이 있을 수 있죠. 바이넘. 이번에 파이널도 왔더라고요. 네. 완전 살이 돼지고 그 약간 그 머리 색깔 염색한 거 보니까 옛날에 그 가수 시스코 시스코 같은 시스코가 누구예요? 그 인컴플리트 부른 시스코 있는데 걔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현지 언론이 looks like 시스코 해갖고 이제 보여주는데 인터뷰 때도 거만하더라고요. 뭐 운전하다가 잠깐 들렸다고. 미친놈. 근데 실제로 정말 그 NBA에서 이제 많은 엄청난 돈의 맛을 들이면서 어떤 정말 인생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제 존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단어로 바꾸시면 안 될까요? 편집해야 되는데 표현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삐 소리를 찾아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아니 뭐 굳이 뭐 제가 뭐 존망 한번 했다고 해서 뭐 제 인성을 평가받는 건 아니잖아요. 단어가 뭐 그냥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단에서도 어떤 이제 워낙 또 이제 요새는 얼리인트로 난무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좀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소비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찰스 바클리도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처음 입단했을 때 뭐 돈의 이런 개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좀 자리 잡는 데는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이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주인장님도 좀 펀드 매니저 좀 만나셔야겠어요. 지금 로또를 갑자기 꺼내셔갖고 지금 방송 중에 지금 갑자기 돈맛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로또. 기부하셨어요? 꽝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프로 시즌으로 들어옵니다. 네. 뭐 예상대로 이 선수가 아무래도 하이픽에 뽑혔기 때문에 바로 주전으로 도약은 하지 못했고요. 네. 단 그때 시절에 이제 브랜든 러시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리차드 제퍼슨이 또 골든 스테이트에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기당 한 15분, 20분 정도 그다음 식스맨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해주는 그런 자원으로 거듭이 났죠. 네, 신인 시절부터. 그렇죠. 뭐 이때 당시 이 시즌 지나고 나서 13, 14 시즌에는 또 약간 추가되는 그러니까 이 선수 특징이 매 시즌 조금 뭔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좀 추가해서 오프 시즌이 끝나고 뭔가 나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13, 14 시즌 때는 이제 3점 슛을 조금 달짝하고 나옵니다. 실제로도 요즘 경기에서도 터지는 날에는 한 4-5개씩 넣는 날도 있고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빅맨이 나와갖고 던지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슛인데다가 패스 센스까지 있으니까 아주 골아프죠. 네.
근데 이제 2년차 때는 또 터프 디펜스로도 또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이때 평균이 1.7 스틸에 1.7 블록이니까 뭐 4번 자원으로서는 그 괜찮은 수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때도 또 데이빌 리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이대리님이 부상을 참 잘 당하세요 이거는. 네. 기회가 생겼죠. 이들이 부상당하면서.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높은 수치와 출전 시간을 이제 출전 시간을 부여받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시즌에도 14-15 시즌에도 또 이대리가 또 부상으로 그린한테 또 주전을 내줍니다. 이제는 네. 주전을 내주고 정말 드레이먼 그린은 이대리님한테 고마워요. 감사 편지라도 또 진짜 이분이 학교한테만 아니었다면. 쓰지 말고 좀 이대리도 좀 개인적으로 해서 좋은 데서 한번 좀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살리는 것도 준비된 자만이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4-15 시즌이 이제 우승한 해잖아요. 작년이죠. 네, 네. 작년인데 이때 이제 첫 커리어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MIP랑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모두 2위를 하게 되죠.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 나중에는. 이게 의미는. 네. 1위가 이때 버틀러랑 네. 가와이 그렇죠. 레너드죠. 네. 하긴 뭐 버틀러가 성장이 엄청났으니까 이 그때 시즌에 그랬죠. 네. 뭐 이견이 없는 그런 결과였었죠. 가와이도 엄청났었고. 그때 또 파이널 6차전 때도 또 트리플 더블 또 기록하고 네. 또 이때도 또 매직 존슨이랑 같이 이름을 올리게 되는 기록을 세우는데 역사상 파이널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단 6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대단해요. 트리플 더블 선수 기록을 세운 선수들을 보면 매직 존슨, 레리 버드, 마이클 조던, 제임스 워디, 팀 덩컨, 르브론 제임스. 아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선수들과 비교되는 거죠. 르브론 어제 어시스트 하나만 더 했어 트리플 더블이었어. 어제 했으면 욕 더 먹었을 거야. 네. 그렇게 우승을 차지하고 올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오프 시즌 때 맥스 계약을 하죠. 5년에 82밀리언 달러 계약을 네. 하면서 논란이 사실 되게 많았었죠. 이 선수가 정말 맥스 가치가 있는 선수가 맞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성공적이죠. 구단에서 투자를 했죠. 뭐 지금은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최대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돈값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 이상을 하고 있다고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2012년 니콜라스 바툼 이후로 그 모든 공격 카테고리나 수비 카테고리에서 5개 이상을 기록하는 선수가 됩니다. 이때 네. 기록을 한번 자유인님이 읽어주시죠. 이때 보스턴전인데 24득점에 11리바운드 8어시스트 5스틸 5블락. 오스트리 오블락 대단하다. 네. 또 1월 달에는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트리플 더블 머신이 되죠. 그렇죠. 올 네. 시즌에 트리플 더블을 무려 13개를 했으니까. 네. 러셀 웨스트브룩만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죠. 네. 그럼 솔직히 말하면은 1000득점, 500리바운드, 500어시스트, 100스틸, 100블럭을 기록한 저 어마어마한 수치를 그러니까 정말 다재다능함의 수치의 그냥 끝장인 것 같아요. 이런 기록을 기록한 첫 번째 이게 한 시즌에 그렇죠.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올 시즌에. 네. 그렇죠. 말이 안 나오네 이 기록 자체가. 네. 1000득점, 500리바운드, 500어시스트, 100스틸, 100블럭. 그럼 100스틸, 100블럭이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올 시즌에 세컨 팀 네. 네.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2위. 또 또 2위. 이위. 아쉽네. 가와이가 항상. 가와이가 근데 수비를 너무 아 근데 저희 근데 저 궁금한데 카와이 레너드죠? 저희가 그냥 가와이는 카와이 그렇죠. 카와이. 네. 카와이. 카와이 레너드. 그렇죠. K니까. 네, 한번 조금 짚으려고요. 네. 제가 맨날 발음 혼나갖고. 근데 카와이는 가와이라고 해도 돼요. 네. 귀여우니까. 네. 가와이가 계속 이제 앞을 가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귀엽게 가려. 놀라운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시스트 기록입니다. 올 시즌에 이제 네. 7.4개. 그렇죠. 스몰 라인업에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중심이죠. 이게 리그 7위 기록이죠. 엄청난 기록이죠. 빅맨이 어시스트 리그 7위다. 엄청난 거죠. 진짜.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쭉 한번 그냥 이 선수가 어떤 게 플레이를 했었었는지를 짚어드렸고 그렇죠. 조금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한번 파볼까요? 뭐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성격적인 부분은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보자마자 알 거예요. 이 선수는 어떤 그렇죠. 파이팅 넘치고 뭐 네. 조금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강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열정이 넘치는 그렇죠. 선수죠. 약간 변태 같아요. 네. 왜냐하면 드래프트 순위를 다 외운대요. 네, 요새처럼 이제 막 리그가 전체가 뭐 소프트하다 뭐 이런 막 설들이 난무한 시절에 이런 선수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한두 명은 이렇게 있어줘야지
그리고 NBA가 너무 젠틀맨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쁜 새끼들도 있다. 이제 그렇죠. 이런 느낌을 좀 이제 예. 뭐 이 선수가 자기 그 2라운드 35번 픽 앞 선수들 이름을 싸각 다 외우고 적어놨답니다. 네. 이런 선수들이 참 많아요. 근데 NBA 항상 드래프트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상징성 있는 거잖아요. 그쵸. NBA에 있다는 상태에서 뭔가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순위에서 평가를 받는 잣대가 되다 보니까 폴 피어스도 예전에 항상 그랬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10라운드 10번 픽으로 뽑혔었는데 항상 이제 점프샷을 연습을 하면서 선수들 이름 외치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선수들은 참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자기 앞에 뽑힌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린이 12년도 드래프트니까 그 12년도에 자기 앞에 있던 34명을 외우는 거죠. 아 근데 얼마나 뿌듯할까. 자기 팀에 해리스 반드나 에즐리, 그것도 에즐리는 잘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앞에 뽑혔어요. 나보다 앞에 뽑혔는데 에즐리 3.10. 뭐반 있으면 반지만 하더라도 네, 해리스 얼마나 반드만 해도.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팀에서 완전한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 없으면은 안 되죠. 골든 그렇죠. 스테이트는. 안 되죠. 네. 이 선수 뭐안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은 스몰볼의 정말 최고의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아, 그렇죠. 들어요. 지금 현대 농구 스타일에 정말 잘 부합되는 어떻게 보면 90년도나 80년대로 이 선수가 활약을 했으면은 아마 그냥 벤치에 썩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사이즈로 이런 그 예전에 어떤 슬로우한 템포의 농구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중반대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피닉스 선즈의 어떤 그 션 메리언 선수가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위너잖아요. 근데 이 트위너라는 표현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닌. 그러니까 두 포지션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도저도 아니면서 좀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데, 현대 농구 스타일상 아니 2m 1짜리 선수가 센터를 본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예전 애들 생각해 보시면은. 근데 이게 가능한 그 시대에 지금 그 그레이먼드 지금 뛰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거죠. 감사해야 돼요 항상. 진짜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탄 선수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드래프트 그 외우는 거 얘기가 나와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은 소스긴 한데 네, 네. 이 선수가 그 1947년에 NBA 첫 드래프트부터 2,786명을 모두 다 외운다는 또 소문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아 진짜로. 근데 이 기사만 보면 네. 이 그 드래먼드 그린이 몇 시간 동안 이걸 리스트업을 했대요, 기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정확한 소스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심한 놈이에요. 취미가 없는 놈이에요. 그렇죠. 2,786명 말이 됩니까 이게? 와.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뭐 사생활을 조금 넘어가 보면은 뭐 대학 때 만났던 여자애랑 아직도 만나고 있고. 네, 그 여자친구가 미시간 스테이트 동문인데 네. 실제로 이 여자친구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농구 선수를 했었고 미시간 스테이트에서는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또 그 학도고. 학도요? 학도? 네, 학도죠. 학도네요. 네. Your friend? 그리고 모델 활동도 했었대요. 네, 네. 모델 활동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그 그린을 만나기 전에 원래 그 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있어갖고 지금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다고. 네. 자, 이 선수의 또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이제 트래시 토킹을 요즘 시대에서는 도드라지게 많이 하는. 네. 옛날에 같았으면 뭐 소프트한 선수일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입이 약간 더리한 스타일이죠. 트래시 토킹 하면은 제 생각에 좀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만 하는 새끼. 아, 새끼네. 선수. 말만 하는 선수. 네. 그러니까 말과 실력이 다 되는 선수. 그리고 실력만 보여준 선수. 근데 드레이먼드 그린은 좀 트래시 토킹과 실력으로 다 좀 검증을 될 수 있는 선수. 그렇죠, 그렇죠. 역으로 닉역은 말만 하는 새끼.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리경. 니경. 맞습니다. 아, 니경 최근에 말만 또 하나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클리브랜드 경기 보면서 트위터를 또 합니다. 패스 뭐였죠? 패스를 너무 많이 한다. 슛을 좀 쏴라. 이걸 했다가 이제 오클랜드의 주민들에게 이제 반격을 당했죠. 그랬더니만 나 너네 싫어 뭐 이러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다음 시즌에 레이커스에서 볼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딴 팀으로 가서. 딴 팀이 원할까요? 뭐 원하지 않는다면 뭐 다른 리그라도. 중국 리그라도. 계약 조건은 아니면 저희랑 트위터 팟캐스트 자체도 계정 재밌을 것 뭐 이런 거 넣어야 돼. 아 그래. 네. 네. 네, 어쨌든 근데 트래시 토킹이 참 좀 뛰어난 선수죠. 네. 근데 이 트래시 토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세기너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막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도시에 긍정적인 기운이 없기 때문에 좀 흑인 도시 긍정적인 네. 기운이 없대. 좀 흑인 특유의 그 살짝 비아냥거림 섞인 그 말투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주로 하셨다고 해요. 이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그래서 좀 자극적인 말로 좀 재밌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트위터에 뭐 차레스 바클리 보고 닥치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아 그 배경은 그거죠. 네. 이제 점프 슈팅 팀은 우승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이런 있었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네. 예. 어.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최근 아니네요. 좀 됐네요. 몇 년 전 얘긴데 그 ESPN 지금은 ESPN 소속이 아니지만 이제 빌 시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커리어 그 그린의 커리어 초반에 이 선수는 외곽을 잘 못 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한번 번복을 했어요. 번복을 해서 이제 이 선수가 정말 3점 슛에서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이 얘기를 다시 하니까 왜 번복을 하냐 하면서 그 빌 시몬스를 이제 클라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농구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뭐 새끼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린이 아니면 그린 어머니. 그린이 이제 그 그린이. 얘기를 쓴 거예요. 광대 같다는 표현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에이, 빌 광대 시몬스는 같은 뭐 한국 농구로 비교하자면 그 이제 뭐 제일 유명한 분이 어느 분이 있을까요? 뭐 손대범 손대범 기자님 같은 네. 이런 분들과 비교했을 정도로 굉장히 언론계에서는 영향력이 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상대로 아무렇지 않게 저도 모르잖아. 뭐 이런 표현을 쉽사리 던질 수 있는 그런 깡따구로 가진 선수죠. 도라이죠. 그리고 이 선수는 정말 그 감독들도 그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 감독 톰 이주잖아요. 네. 톰 이주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톰 이주도 그렇고 스티브 커도 그렇고 그 이제 트래시 토킹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감독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결승을 끝나고 오클랜드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할 때도 드레이먼드 그린이 또 나와서 마이크로 주저절하는데 스티브 커와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분명히 싫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스타일인 내 거죠. 스타일이야. 그 버락 오바마가 백악관 초대했을 때도 맞아. 네. 딴짓거리. 딴짓거리하기 위해서 껌 씹고. 그 진중한 자리에서 계속 장난치고 계속 껌 씹고 장난치고.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논란에 그게 그렇게 됐겠지만 되면 제이알 스미스죠. 근데 나름 제기 복수를 하기 때문에 스티브 커는 심지어 한번 데니스 로드맨과 비교한 적도 있었죠. 드레이먼드 그린을. 뭐 최근에도 사실은 뭐 감독하고도 한번 라커룸에서 그쵸. 언쟁을 크게 커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또 그 클리브랜드의 단장 댄 길버트가 이 선수를 못 뽑은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회를 하고 있다는 또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후회될 만하죠. 이렇게 선수가 성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럴 줄 몰랐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진짜로 골든스테이트가 그 연도에 픽을 잘했네요. 그렇죠. 트레이스 반스랑 에즐리나 아니면은 드레이먼드 그린을 뽑았을 때 그 선수들이 사실 진짜로 이제 골든스테이트 어떤 지금 백본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망주였다고. 그렇죠. 그쵸.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슈퍼스타였죠. 근데 사실은 해리스 반스가 왔다가 조금 헤맸지만 지금 뭐 자리 잘 잡았잖아요. 네. 사실은. 심지어 최근에 해리스 반지는 이제 맥스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쵸.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잠재로 높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해리스 반스는 좋죠 선수. 맥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하지만 요새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럽네요. 올 시즌은 뭐 골스의 그 최다승 73승 중심은 진짜 드레이먼드 그린이 뭐랄까요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죠. 네. 제가 그쵸. 아까 말할 때 빅3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누계로 봤을 때 88승이었죠. 88승을 하면서 이제 시카고의 어떤 87승을 시즌 내 이제. 예, 그렇죠. 그걸 이제 갱신을 했는데 이 88승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했던 선수가 드레이먼드 그린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은 다 뭐 이제 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한두 경씩 빠진 적이 있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승리한 경기에서 다 출전했던 그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완전한 보컬 리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보컬 리더 같은 경우에는 팀의 어떤 중심이 되면서 네. 벤치나 혹은 라커룸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의 집중, 팀의 컬러를 결정짓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에이스들이 주로 보컬 리더를 담당을 하는데 이 팀은 되게 대조적인 게 커리가 분명한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도 보컬 리더는 완전히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맡기면서 어떤 팀의 그러니까 커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과 그 어떤 드레이먼드 그린이 멘탈. 되게 그 멘탈, 강한 멘탈, 승부욕이 강한 멘탈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 있는 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이제 또 최고의 조력자가 왔잖아요. 발회장이라고. 같이 치열합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명 슈퍼스타가 있잖아요. 클레이 탐슨이라고. 그렇죠. 드로잔이 아니죠. 네.
사실은 진짜 최근에 보기 드물게 캐릭터가 있는 빅맨이고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까 호진이 얘기했지만 그런 캐릭터뿐만 아니라 실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라고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죠. 네. 그럼 이쯤 돼서 한번 자유님에게 오늘은 미시건 출신이니까 학도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오늘 학도님이 하셨으니까. 네. 네. 학도님에게 드레이먼드 그린은? 이거 되게 어렵네요. 드레이먼 그린은 어벤져스의 헐크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설마 초록이니까라고 할 건 아니죠? 어떻게 알았지? 커리는 그럼 어벤져스에서 누군가요? 커리요.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네. 탐스는? 탐슨. 호크아이.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네. 반지 뭐 물어야 다. 스페이스랑 바레 다 물어봐. 애들이 안 나와요. 리빙스턴. 리빙스턴. 죄송합니다. 제리 웨스트. 저희가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녹음 드리다가 얘네 진짜 오늘 이번 주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불쾌지스가 말이 안 됩니다. 예. 네. 날씨가 너무 습해요. 자, 역사적인 시즌을 보낸 팀을 이끈 보컬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한 리그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유형의 빅맨으로서 대표적인 선수로 거듭나고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성장,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시면서 드레이먼드 그린의 플레이를 보시면 더티하면서도 뭔가 승부에 강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소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자유 주제는 이번 주 자유 주제는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 키가 작으면서도 강한 힘을 보였던 선수와 엄청난 키만 큰 혹은 키가 커서 잘했던 혹은 키만 컸던 선수들을 좀 보여주면서 저희가 어쨌든 간단하게 후자가 되게 많죠. 단신과 최장신 선수들을 한번 네. 이제 소개해드리는 재밌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과거에 저희가 모르겠어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니까 제 기준으로 하시죠. 제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작은 애와 나보다 엄청 큰 애. 주인장님 키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아니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소름 끼치게 작거나 소름 끼치게 크거나 딱 봐도 잘 되잖아요. 딱 봐도 소름 돋는. 네. 딱 봐도 얘가 왜 NBA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선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으시겠죠? 네. 자연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작은 선수들부터 다윗 같은 선수들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학도님? 네. 저는 먹시 보거스가 먼저 떠오르네요.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제일 먼저 그쵸. 떠올리는 그쵸. 단신 선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일 작았나요? 제일 작았을 그쵸. 것 같은데. 제일 작았죠. 160. 작네요. 네. 진짜 160으로 어떻게 그 선수들 사이에서 활약을 했을까? 드리블이 너무 낮으니까 못 뺏는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리 사이로 막 지나가진 않았나? 그리고 드리블이 낮은.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만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드리블이 낮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상대 포인트 가드 입장에서는 그 보거스 상대로 드리블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90년대 같은 시대에 뛰었던 포인트 가드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오픈 커트에 나오는 그 이제 시리즈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포인트 가드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자기가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면서 가장 볼 프레셔를 많이 받던 선수가 바로 이제 타이런 보거스. 그러니까 네. 작은 선수가 수비를 할 때 프레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워낙 이제 그 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손을 높이, 이렇게. 높이 자체 낮다 보니까 그 자신도 맞춰서 이제 드리블 낮게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볼을 이제 스틸 당하거나 어떤 그런 압박을 압박을 받는 받을 거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네. 보거스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이나 샬럿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토론토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키만으로도 유명한 게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되게 많이 증명했던 선수죠. 뭐 다른 팀에서 뛰었던 건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샬럿에서 예전에 돋보였죠. 그 90년대 초반에 레리 존슨과 이제 알론조 모닝 이 세 명이서 매력적이었죠. 그렇죠. 그 네. 팀에 그리고 심지어 그 스테픈 커리 아버지인 델 커리도 있었죠. 예. 그래서 샬럿 허네츠의 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벌 네, 이제 맞아요. 그 아이콘으로 뜨면서 이제 한참 붐으로 일으켰을 때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레리 존슨 기억난다. 권투 선수 그쵸. 스타일로. 네. 그때 좋았죠. 이런 선수가 있었고 또 요즘에는 아이지아 토마스가 있고요. 그렇죠. 네. 요즘 아이지아 토마스가 있고. 아이지아 토마스는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네.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덩크왕 스퍼드웹. 그렇죠. 단신이 할 수 있는 덩크 댄스의 최고의 덩크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던. 거의 무슨 묘기 수준이었죠. 그렇죠. 자, 그때 관중들 표정이 말도 안 됐죠. 86년도 수능 그 콘테스트니까 이때 조던이 나왔던 건가?
그때 이제 결승전에서 붙었던 선수는 이제 도미닉 윌킨스였는데 그때 아. 팀 동료였잖아요. 아틀란타 호크스에서 같이 뛰고 있었는데 그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그 도미닉 윌킨스 말로는 한 번도 자기가 그 콘테스트 전에는 그 스포더비 덩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연습하는 장면도 공개를 하지 않아서 도미닉 윌킨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스포더비 덩크하는 걸 이제 콘테스트에서 직접 보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와, 키가 170인데 그렇죠. 컨테스트 우승한 거야. 도미니크 윌킨스 같은 경우는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이나 불릴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진짜 이제 어떤 덩크나 이게 어쨌든 그런 뭐 하이라이트 필름을 많이 제조를 투핸드 되고 윈드밀 덩크의 역사를 새로 쓰신 그쵸.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제 덩크를 하는 그 분이에요. 사람을 네. 꺾고 우승을 스포츠. 그렇죠. 그 시대 관중들이 너무너무 놀랐었죠. 그래서 보통 근데 이게 그 스포더비 덩크를 하는 장면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간지는 솔직히 잘 안 나요.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막 그냥 덩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쇼를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서커스인가? 그렇죠. 서커스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점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포드앱처럼 이렇게 탄력으로 덩크슛을 뭐 덩크왕을 한 게 최근에도 있었죠. 네이트 로빈슨. 아 그렇죠. 네. 네이트 엄청난 로빈슨.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죠. 네. 그래서 네이트 로빈슨이 덩크 콘테스트 나왔었는데 네. 그때 스포드앱 세워놓고 덩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단신의 어떤 덩크 콘테스트 챔피언을 어. 내가 뛰어넘으면서 내가 단신 스타로서의 어떤 그렇죠. 그걸 보여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네이트 로빈슨이 5cm 더 크거든요. 그렇죠. 스포드백보다. 그게 뭐 다리 길이에서 5cm 나는 건지 뭐 두상이 5cm 더 긴 건지 그거는 뭐 검증되지 않았지만 두상이 길어. 결론적으로 5cm 더 가야인가요? 그 덩크 콘테스트를 얘는 3번이나 우승했어요. 네, 2006, 2009, 2010. 물론 이 중에 논란이 많았던 콘테스트 있었죠. 그쵸. 워낙 미스를 많이 해서 이제 막 맞아요, 하품 맞아요. 나오고 막 이런 네. 덕후 있긴 했죠. 뭐 기억 남는 거는 드와이트 하워드 슈퍼맨 덩크를 할 때 같이 붙었던 그렇죠. 크립토나이트 이미지로 이제. 그때 덩크가 괜찮았었죠. 이 선수 최근에 뭐 NFL 막 진출한다고 막 기사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맞아요. 실제로 대학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콜리지 그 풋볼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다. 풋볼 얘기하니까 그린도 그 미시간 주립에서 한 2경기 정도 뛰었대요. 풋볼. 미시간 스테이트는 풋볼 유명한데. 그러니까. 네, 갑자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린도 작으니까. 근데 네이트 로빈스 같은 경우에는 NFL 했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스라엘 네. 리그에 지금 진출한 상황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얼보이킨스. 그렇죠. 아, 얼보이킨스 오랜만에 듭니다. 얼보이킨스. 얼버킨스 하면 또 이제 네이트 로빈슨과 좀 비슷하게 그 신장 굉장히 작지만 힘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센 그런 그쵸. 케이스였죠. 맞아요. 그래서 얼버킨스는 이제 뭐 실제로 검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벤치프레스를 135kg를 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체중의 거의 2배가 되는 거를 대단하다. 예, 드는 거죠. 키가 엄청난- 165인데. 네. 와. 그리고 이제 얼버킨스는 제가 참 그냥 이름 들었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는 그 이제 카멜로 앤서니와 같이 이제 덴버에서 오랫동안 같이 뛰었었는데 실제로 4쿼터에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 그 보이킨스에게 아이솔레이션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했었어요. 오. 그만큼 이제 어떤 1대1 매치업에서 득점력이 어느 정도 인증을 검증이 된 그런 선수였던 거죠. 아, 진짜 근데 최단신 선수들은 사실은 NBA에서 2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한 175 이하 정도 되는 스타일이 네. 뭐 이 정도가 5명 정도가 거의 뭐 보거스, 얼보이킨스, 스퍼드웹, 네이트 로빈슨, 그 다음에 아이자 토마스 이 정도 선수들만 아셔도 단신 선수들 내가 좀 알겠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사실은 존재했는데 너무 옛날 분들이라서 너무 옛날 분이고 저희가 사실 제대로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죠.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해서 더 어색하거나 더 모르시는 분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제 골리앗들. 어쨌든 정말 큰 분들 가볼게요. 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누투볼 네. 선수 2m 31. 네. 정말 큽니다. 이 선수는 그 NBA 유튜브 가셔서 NBA 올타임 그 탑10 블락을 검색을 하시면 네. 이 선수가 연속으로 블락을 4개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연속으로. 연속으로 4개. 그쏜 선수도 그리고 실제로 마뉴토보는 이제 역대 최고의 샷블락커 중 한 명으로 이제 이름이 유명하죠. 맞아요. 그 영상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속으로 4개 하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막 손을 휘둘러요. 근데 다 블락 당하는 거죠. 이제. 파리체가 이제 여러 개 드는 거죠. 이제 스핀을 합니다. 파리체. 그 마누투볼 선수가 웃긴 거는 점수 득점보다 통산 블락이 더 많은 선수입니다. 유일하다면서요? 유일하죠. 네.
그리고 또 먹시버거스랑 뛰었잖아. 그렇죠. 네. 워싱턴에서 같은 그 사진 제가 한번 보내드려볼게요. 진짜 웃겨요. 두 명 같이 서 있고 두 명 사이에 이렇게 팔 사이에 공 3개를 껴놓고 이제 같이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죠. 둘이 거의 한 70cm 차이 나. 그 사진이 그리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그 SI 카버에도 등장했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진짜 엄청나게 큰 선수. 저 같은 사이즈의 게오르그 무레선이 있죠. 아마 저 이제 이 선수는 본 적이 없는 90년대 농구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크리스 웨버가 이제 워싱턴에서 뛰던 시절에 같은 팀에서 뛰었었죠.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 뭐 마뉴트 볼이나 뭐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뭐 션 브래디 같은 선수랑 이제 신장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좀 공격력 어떤 포스트 무브를 가지고 있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한 시즌에 아마 18득점, 평균 18득점까지 아마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선수는 제가 경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개 크다. 머리도 정말 큽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선수가 션 브래들리.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많이들 보셨을 때, 그러니까 NBA 가장 붐이 있을 때 마이클 조던 시대 때 어쨌든 인어 페이스 전문 담당, 그렇죠. 그 덩크 먹기 전문 담당으로 트레이시 맥그리의 인여페이스 정말 유명하죠. 플레이오프에서. 독일 사람인가요? 독일에서 태어났나요? 미국인데 아마 국적을 바꿨을 거예요 나중에. 쇼메들리 저는 기억나는 게 조던이 복귀할 때 어떤 저널리스트가 글 쓴 것 중에서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션 브래들리 앞에서 인어 페이스 뭐 하고 뭐 이런 선수들과 부딪히는 게 싫다, 돌아오지 말아라, 막 이런 글을 썼을 때도 어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참 연약함의 아이콘이지 않았나. 네. 이 장신들의 어떤 특징이죠. 사실 뭐 게오르 무레선 선수도 저희가 뭐 소개시켜드렸지만 고질적인 어떤 등부상이나 하체의 어떤 그런 무릎에 이런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NBA에서 많이 뛰지 못했어요. 워낙 이제 부상을 달고 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장신 중에서 그나마 가장 밸런스 있게 잘한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야오밍. 네. 부정할 수 없죠. 야오밍은 뭐 정말 당시의 리그를 정말 대표하는 슈퍼스타였죠. 진짜 센터 포지션에서는 정말 세 손가락에 손을 꼽히는 그런 슈퍼스타가 아니었나. 2m 29cm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거의 가장 큰 선수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이제 그 1픽 뽑혔잖아요. 그렇죠. 1픽 중에 가장 크지 않았을까? 역대. 그렇죠. 그랬을 1픽 중에 제일 컸겠네요. 션 브래들리가 2번 픽이었으니까. 그런 건 다 했을 거예요. 뭐 올스타 선정된 선수치고 가장 큰 선수.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당시 이제 중국인들의 많은 이제 후원에 힘입어서 루키 시즌부터 샤키로니를 제치고 올스타전 한 발로 나온 거로 이제 많은 욕을 먹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릭 스미츠 기억. 그렇죠. 인디애나에서 아, 했던 예, 맞아. 네덜란드 출신의 이제 덩킹 더치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머리 되게 장발. 그렇죠. 네. 네. 사보니스도 있잖아. 맞아. 사보니스도 있고 포틀랜드. 포틀랜드 하면 또 이 정말- 선수죠 또. 아, 얘기해. 폭풍 이돔해. 폭풍 이동. 하승진이요. 미스터 하. 네. 클래스가 다르죠. 그래도- 사보니스는 뭐 네. 그래도 뭐 하승희 선수가 레이커스 가서 레이커스 경기 때 13득점했던 그 경기는 뭐 기억에 없죠. 네. 인생 경기죠.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 이제 핀트 나가가지고 이제 막 돌아버리는. 네. 최근에 또 그런 선수가 있죠. 스퍼스 재간둥이. 자유님이 되게 좋아하는 보반. 네. 보반인데 라스트 네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마르지아노비치. 마르 야노비치가 제일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자유님이 좋아하는 또 포르징기스도. 네. 그렇죠. 포르징기스. 2m 21이에요. 실제 벌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죠. 네. 마크 히튼도 있네요. 마크 히튼도 맞네요. 이제 그 칼말론과 함께 유타에서 뛰면서 그 아직도 기억나네. 그 89년도에 나왔던 일렉트로닉 야채에서 나온 NBA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크 히튼이 나오는데 블락킹을 정말 잘합니다. 실제로 역대 최고의 샷 블락커 중 한 명이죠. 시즌 평균 5.5 평균 블럭 기록이 NBA 레코드일걸요? 그렇죠. 그렇죠. 네. 6개 가까이 한 거잖아. 그렇죠. 한 경기에. 핫사가 몇 개였지 이번에? 4점 몇 개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네. 그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그렇죠. 느껴지는데. 그리고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하킴 올라와주원이라든지 뭐 데이빗 로빈슨이라든지 이렇게 블락에 굉장히 능한 장신 센터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없어진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농구 스타일 자체가 바뀌면서 스몰볼 위주로 바뀌면서 좀 그런 데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항상 위협이 되죠. 그 그쵸. 드라이브인 자체를 블락 해버리니까. 서 있는 것 자체로도 네. 그렇죠. 수비 능력이 없더라도. 맞습니다. 저는 또 북한의 리명훈 선수. 물론 NBA 선수는 아니지만 2m 35였어요. 2m 35였어요. 저는 그 선수가 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경기를. 그죠? 본 적 있죠. 우리 랄프 샘슨도 있네요. 그 저희가 네. 예전에 맞네. 그 오리지널 트윈 타워스 소개시켜드리면서 맞아. 이제 올라존과 같이 그 휴스턴에서 뛰었었던 어. 선수도 있었죠. 맞네요. 그 선수 키가 몇이죠?
선수가 2m 24. 이 선수 참 부상으로 참 커리어를 빨리 마감했던 정말 아쉽죠. 정말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 중 한 명이었는데. 키가 크다고 다 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이버슨 얘기했잖아요.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라. 네, 뭐 단신과 장신 선수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드려 봤습니다. 네. 뭐 점점 저희 자유주제가 고갈되고 있다는 걸 열심히 보여주는 뭔가 저희도 이제 새로운 색다른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네, 새로운 주제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스페셜하게 코너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의 이름을 달죠 그 코너에. 그쵸? 네. 뭐 예를 들면은 그거 괜찮다. 괜찮네요. 광년동 달달이 아빠 코너. 그죠, 달달이 코너. 달달이 코너. 좋네요. 노랑 물결이면 노랑 물결 코너. 근데 왜 그거를 딸딸인데 왜 달달이라고 읽으세요? 저 광년동 딸딸이 아빠 했다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아 그래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이널이 끝나고 다음 주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그냥 경기가 끝난다면 다음 주가 어쨌든 이번 시즌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프 시즌에 저희가 방송할지 안 할지는 저희 다음 주 중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자유주제 있으면 저희한테 아이디어 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녹음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